제 아버님이 돌아가시 직전에 완도 청산면 중흥리 아버님의 그 생가 주변의 약도를 이렇게 그려 놓으셨어요. 1940년도 후반쯤인가요? 해방돼 가지고 좌우 대립이 극렬할 때, 그때 정확한 이 역사를 저한테 말씀 안 해주세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여튼간 좌우 대립이 한참 심할 때, 그때 아버님은 좌파로 몰려가지고 청산에서 밤에 단둘이서 도망 나왔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2명 도망 나오셨는데, 한 분은 서울로 가시고 저희 아버님은 매제가 있는 광주로 왔어요. 참고로 말하자면 서울로 가신 그분은 20년이 훌쩍 넘은 1973년도에 광주 저희 집에 놀러 오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용돈 3만원을 내 손에 쥐어줬습니다. 73년도에 3만원이라면 모르겠어요. 지금으로 치자면 30만원이 넘겠죠. 그 당시 라면 한 개 값이 제 기억으로는 30원인가 25원인가 그랬어요. 지금 라면 한 개 값이 300원 넘죠. 그러니까 30만원 훨씬 넘은 그런 용돈을 저한테 주시고 가셨어요. 그 후로 그분은 이제 우리 집엔 다시는 안 오셨죠. 그때 그분이 제 손에 3만원을 쥐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아버님은 그때 안 나왔으면 거기서 맞아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아버님은 살았지만 우리 할아버님이 이 완도 청산에서 돌아가셨죠.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좌파 하는 것도 자랑스럽지만 사실 좌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막을 알고 보면 9.28 서울 수복이 돼가지고 미처 전라도 각섬에는 서울 수복이 된 줄을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주에 있는 이쪽 전라도 좌파 운동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게 아니구나. 나주에다가 국방군이 나주 부대를 창설을 했죠. 그 나주 부대는 전라도에 있는 빨치산을 소탕하기 위한 부대입니다. 그 부대가 결성될 무렵에 서울 수복이 됐는데요. 완도 청산도는 그 당시 서울 수복이 된 줄 몰랐어요. 인민군들은 전부 다 이제 북으로 도망가기 바쁜 시대였죠. 그러나 당시 청산도는 인민군 천지였습니다. 인민군은 없으니까 이제 빨치산들이 설치되는 그런 시기였죠. 그런데 나중에 경찰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경찰이 들어올 때 청산도는 빨갱이가 지배하는 그런 곳이니까 빨갱이를 색출하자. 그래서 당시 경찰이 짜낸 묘안은, 저 사람들은 9.28 수복이 된 줄 모르니까 인민군으로 위장을 해서 인민군이 오니까 전부 다 마을로 나와서 환영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민군이 간다고
홍보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청산도에 인민군이 들어온다고 홍보를 하고서는 경찰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그때 청산도 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설왕설래 했어요. 이민군이 온다는데 환영을 해야 할지 무시를 해야 될지.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마을 회의를 했는데, 나가자니 그렇고 안 나가자니 그렇고, 물론 당시 진보 사상에 투철한 사람들은 당연히 나갈 것이죠. 나가자고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세상 물정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안 나가면 찍힐 것이고, 나가자니 뭐 아는 것도 없고, 이런 와중에 그냥 나간 사람이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민군으로 이장한 경찰이 도청리 항구에 들어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상컨대 프랑카드를 쓰고 환영을 했겠죠. 그리고 경찰은 그 부대에 나온 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이것이 당시 1950년대의 청산도 현황입니다. 이 와중에 당시에 빨치산 한 분이 저희 집 볕단에 스며 들어왔어요. 그 당시 10월달 11월달이라 별을 비워가지고 볕땅에 있는데, 우리 집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 집 볕단으로 빨치산 한 분이 스며 들어왔는데, 이것을 당시 경찰은 우리 아버님이 일본에서 교육을 받고 머리에 먹물 들어간 우리 아버님이 좌파 사상에 젖어가지고 그 빨치산을 숨겨줬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버님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아버님은 거기에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몰랐고, 당시에 그 도청리 항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경찰에 의해서 살인당하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법도 논리도 무법천지인 그 시절, 현장에서 경찰에게 밉보이면 바로 살해당해도 아무런 이의제기 할 수 없었던 그 시절, 저희 아버님은 밤에 그 청산도를 탈출을 했죠. 그리고 저희 할아버님이 그로 인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결국은 저희 아버님은 광주에 와서 잡혔어요. 잡혔는데, 당시 우리 삼촌이 국군 대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촌은 보증을 서고 감옥에서 나왔는데,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 거니 어깨를 못쓴 상태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집안은 빨갱이 집안으로 찢겼죠. 그 후로 연좌제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저희들은 성장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그 후로 아버님은 할아버님을 죽게 한 범인으로 찍혀가지고 그 일가에도 별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청산이 그리워서 평생을 지내시다가 이렇게 마을을 이 족보, 이게 지금 전주 우이시 덕천군파 족보거든요. 거기에 저도 잘 못 알아먹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마을을 그려 놓으셨어요. 이것을 전 아버님 돌아가신 후에
이걸 제가 발견했네요. 이 아버님 쓰신 것을. 아버님은 틈만 나면 저희를 불러다가 우리의 유래를 설명하고자 했으나 저는 그 당시 나이가 어렸다기보다도 별로 이렇게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지를 못했죠. 그러나 제가 이 책을 들고 다시 내 아들한테 설명하려고 하니 좀 쑥스럽기도 합니다. 어쨌든 일제시대와 해방기의 좌우 극렬 대립 혹은 6.25 이후에 우리나라의 그런 시대상 그런 것을 축소해 놓은 것이 우리 가문의 역사입니다. 아마 우리 아버님의 그 역사는 우리 한민족의 19세기, 20세기 그 역사를 압축한 것과 똑같아요. 아까 제가 해방 이후에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21년생이니까 해방되던 때는 44살이었죠. 아니 24살. 그러니까 이미 일본에 잡혀서 일본도 갔다 오고 저 북한도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그것도 또 책으로 하나 써도 부족할 만한 그런 무용담이 많습니다. 일제시대와 6.25 그리고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의 그 질고구 역사를 저희 집안은 다 몸으로 체험한 집안입니다. 영화를 찍어도 몇 편을 찍을 것인데 아마 우리 집안 같은 사례가 많을 거예요. 우리 집안뿐만이 아니라. 그러나 강자의 논리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디에도 보상을 못 받죠. 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도청 내에서 국군에 의해서 살해당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은 걸로 알아요. 제가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은 일본에 끌려가가지고 바로 탈출했기 때문에 기록도 없어요. 우리 제일 작은 아버님은 기록이 있어가지고 그 징용 폐절을 해서 보상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바로 히로시마에서 탈출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기록도 없어서 일단 말도 못하고 참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늘 이 책을 정리하면서 집안 청소를 하면서 우리 아버님 필체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지금 이 자료가 나왔네요. 억울하게 세상을 사시다 돌아가셨고 또 일가 친척들에게 아버님을 돌아가시게 한 원흉으로 찍혀서 물론 일가 친척들도 진실을 압니다마는 하여튼간 너는 도망가고 네 아버지를 죽게 했다 이런 멍해를 평생을 뒤집어 쓰고 어디 문중회에 한번 제대로 나가시지 못한 우리 아버님을 제가 어떻게 위로해 드릴 방법이 없네요. 예, 이만하겠습니다.